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KBS와 MBC를 정권이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노조, 검찰, 국정원, 방통위 총출동, MBC 이사교체 도 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 이사 2명에 대한 선임 절차를 거치면서 현재 민주당 추천 인사를 선임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교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MBC 사장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론 노조가 지금 파업 중인데 완벽한 MBC 장악, 정권적 차원의 장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그 2명 보궐이사 추천은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것을 불법적으로 여권이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정감사 보이콧을 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민주당 전문위원실 문건 내용과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이런 언론 탄압이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문건은 정치권이 직접 나서면은 언론 탄압이란 역공의 우려가 있으니까 방송사 구성원,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전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노조원들이 KBS나 MBC 이사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가지고 창피를 준다든지 업무를 방해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진 이사 2사람이 사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영주 이사장은 미래한국이란 잡지와 인터뷰한 데서 이렇게 그 저간의 사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퇴를 한 사람, 방문진 이사 2사람이 사퇴하고 KBS 이사도 한 사람 사퇴를 했는데, 고영주 이사장은 사람들이 그것도 못 버티느냐 하고 비난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2사람이 버티기 힘들었다. 왜냐? 법이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생각이 있어서면 버티는데, 그렇게 폭압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창피 주고 신체적 위협을 가해도 법이 지켜준다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버틸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담한 표현입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유명한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원배 이사 같은 경우는, 김원배 이사는 방문진 이사입니다. 현상수배 같은 포스터를 만들어 집 주변과 다니는 교회 주변에 도배를 해 망신을 주고, KBS 강규영 이사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빼앗기고 린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노조가 겁을 안 냅니다. 이런 짓을 하는 노조가 겁을 안 낸다, 그런 뜻이죠. 요사이는 사법부에서 좌파 무죄, 우파 유죄로 나와요. 이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좀 더 버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다 보니 노조가 온갖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니 결국 못 버티고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조선일보 사설을 겹치면은 홍위병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홍위병. 홍위병이란 말은 1960년대 후반에 중국에서 모택동이 일으킨 문화대혁명의 앞잡이 역할을 했죠. 주로 청소년, 학생들이 홍위병을 역할을 하면서 당의 관료들이라든지 소위 자신들의 눈에 비친 기득권층을 창피주고 때려 죽이고 하는 이런 난리를 친 게 문화대혁명입니다. 그때 나온 말이 홍위병입니다. 정권 앞잡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노조, 검찰, 국정원, 방통위 이 사람들은 다 공적 조직입니다. 어떤 사회는 이런 공적 조직은 법을 지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교양 있게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악회가 아닙니다. 무슨 낚시회도 아니에요. 동호회도 아닙니다. 공적 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공적 활동을 하는 조직이 공정한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MBC, KBS의 보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사한 짓을 해도 되느냐. 그것도 법도 무시하고 상식도 무시하고 그렇게 장악한 KBS, MBC를 그럼 선동의 무기로 삼겠다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촛불 혁명 정권일지는 몰라도 자유민주주의 정부라고는 볼 수 없다. 민주주의의 이 두 근간이 있습니다. 언론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이 둘 다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영주 이사장 이야기에 이렇게 언론 노조 등등이 한 개인, 직장을 가진 개인입니다. 직장을 가진 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압박을 해도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상대방은 위법적인, 불법적인 행동을 해도 이 집단적으로 하고 당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이고 그 개인을 경찰이나 검찰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약점이 없어도 다니는 교회, 주변 이웃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다. 즉 사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자신은 구속을 각오하고 공영방송을 지키겠다. 이게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주 비장한 인터뷰입니다.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의 명예훼손 재판이 있는데 나를 걸려면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김기춘 실장이 구속돼 있고 애국하던 사람들이 아무 잘못 없이 구속돼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견디는데 내가 못 견디겠나 싶어요. 그래서 좋다. 내가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각오로 버티고 있습니다. 기자가 정부가 바뀌면은 알아서 물러나야 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니까 고영주 이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물러나면은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는 게 되지 않느냐. 언론은 기본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정권이 바뀐다고 경영진이 교체가 되면은 그것은 오히려 국가와 정부에도 누가 된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그럼 문제는 지금 KBS, MBC를 장악하겠다고 행동부대로 나선 이 언론 노조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영주 이사장은 이 언론 노조가 강령해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못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언론 노조는 공영방송과는 맞지 않다. 공영방송은 정치 세력화를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불편부당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언론 노조가 정치 세력화, 이 경우에는 이 노조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 정치 세력화의 방향이 대한민국 헌법과는 맞지 않는 좌경적 이념으로 뭉친 정치 세력화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언론사가, 기자가, 더구나 기자가 그런 정치 세력화를 표방한 언론 노조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언론 노조에 KBS, MBC, 특히 MBC의 사실상의 경영권을 넘겨주고 물러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공중파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KBS, MBC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거짓 선동을 해서도 안 되고 편파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국론을 분열시켜서도 안 되고 반사회적 보도를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노조가 지향하는 바는 그것하고 정반대로 갑니다. 근데 그 언론 노조에 기자들이, PD들이 가입을 한다. 이 자체가 이미 공영성을, KBS, MBC가 지향해야 할 공정성과 공영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 이게 고영주 이사장의 지적입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이 인터뷰의 마지막에 가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언론의 왜곡, 과장, 조작을 간파할 정도의 지성과 지식을 갖추길 바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론은 언론을 따라가는 것이고 언론 노조가 잡고 있는 한 국민들이 깨어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 기간 마취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싶습니다. 즉 여론이라는 것이 언론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언론이 공영방송의 경우에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죠. 언론 노조, 정치 세력화한 언론 노조에 장악이 되면은 여론은 더 오도가 된다, 잘못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간다. 국민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린다. 이런 좀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읽으면 비장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MBC는 아시다시피 2008년 광우병 선동에 나서가지고 이 국기를 뒤흔든 아주 나쁜 방송이었습니다. KBS도 마찬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위험한 물질로 선동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여서 한 60%가 그렇게 믿도록 끌고 가서 이 광화문 일대를 3개월 동안 거의 마비시켰습니다. 선동 언론이 하나 있으면은 이런 가공할 사태가 벌어집니다. 선동적 방송이 있으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걸쳐서 이 MBC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서 특히 고영주 이사장이 박문진 이사장이 된 다음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MBC 뉴스가 가장 공정하다.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공정하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절대로 정부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이 좌파 세력은. 좌파 세력은 공정하다는 게 불만이에요.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는 공정하다는 게 그
독입니다. 독. 공정성이 악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공정성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성은 자기들 편을 드는 걸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군 편을 든다든지 대한민국 편을 든다든지 사실 편을 드는 것은 불공정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이나마 MBC를 이렇게 거의 정상화시켜 놓은 것에 불만을 품었다는 것은 앞으로 고영주 이사장을 몰아내고 KBS, MBC 사장을 바꾸고 한 다음에 KBS, MBC가 어떤 흉기가 될 거냐, 어떤 선동 도구가 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잠이 안 오실 겁니다. KBS, MBC를 트는 순간부터 짜증이 난다든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이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은 약점이 없고 논리 무장이 잘 된 덕분이죠. 이분은 우리나라 공안검사 중에서 이론가였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출범한 정교조 성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정교조는 이념이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말하자면 뭐 혁명 전사를 양성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해산시키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었고, 통합진보당이 민중주권론을 가지고 있다. 헌법의 국민주권론과 배치된다 해서 통합진보당을 헌법재판소가 해산 판결하는 그 논리적 근거를 먼저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버티었습니다. 아주 우리 시대의 의인이죠. 의인. 그런데 이게 일제시대도 아닌데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피해 다녔습니다. 대한민국은 고영주 변호사와 같은 정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외롭게 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의 어떤 이야기에도 공동체나 국가나 사실이나 정의나 자유민주주의나 반공이나 시장경제나 여기에 반하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런 사람을 공영방송을 망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 정부가, 이 정권이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공정성을 내세우면서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파괴하고 그 상징적 인물인 고영주 이사장 그리고 MBC의 양심적인 이사를 이런 전방위적으로 노조, 검찰, 국정원, 방통위 총출동, MBC 이사 교체 도 넘었다 하는 말로 요약이 되는데, 조선일보 사설이 끝 단락은 이렇습니다. KBS, MBC를 장악해 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 난리를 피우나? 방송을 정권 나팔수로 만들던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건가? 지난 정권에서 이 방송들에선 끊임없는 갈등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것을 보상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장도 교체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한풀이 보복을 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교훈을 얻은 게 뭔가? 정말 지긋지긋한 보복 쳇바퀴 돌리기다. MBC가 언론 노조에 의해서 장악되었을 때 무슨 짓을 했느냐? 광우병 선동만 했던 게 아닙니다. 2003년에는 북한 정권이 제일 죽이고 싶어하는 김현희,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김현희가 가짜다. 김현희가 폭파한 게 아니다. 이것은 당시 안기부가 조작한 것이다 하는 취지의 내용을 깔고서 김현희를 괴롭히는데,
김현희 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로 가가지고 그 문을 똑똑 두드리고 아파트 저기에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환하게 밤에 살고 있는 곳을 비춰주는 이런 반인륜적 방송도 서슴지 않았던 방송입니다. 앞으로 KBS, MBC가 정권에 장악되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아마 장애가 생길 것입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정도로 버틴 것만 해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공영방송 장악 과정이 얼마나 무리했느냐. 그럼 국민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좀 줄어들겠죠. 어쨌든 이 정도로 버틴 고영주 이사장에게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MBC에 속지 맙시다. 감사합니다.